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미국이랑 뭐 중국, 차이나 전기차, 테슬라 관련 뉴스들 가져왔고요. 그 속에서 인사이트를 드리면서 한국 뉴스도 가져왔으면서 여러 가지 뉴스 얘기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도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기술이나 로봇 기술 뭐 이런 거 다 준비했거든요. 지금 뭐 전달해 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 영상이 뭐 매번 길다고 하시지만 전달해 드릴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눠서 올려 드리고 싶기도 한데, 제가 뭐 유튜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게을러서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고 그냥 주저리주저한 얘기 그냥 다 그냥 뭉텅그려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스킵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막판에 이렇게 갑자기 빠졌어요. 잘 가다가 왜 빠졌나 했더니 볼티모어 대교가 붕괴돼서 사람도 많이 돌아가시고 조금 이게 크게 됐다. 큰 지금 사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는 미국의 또 문제점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미국의 그 기관망이라고 하죠.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하나 영어로. 그 국가 기관망이 점점 노쇠화되고 있죠. 워낙 미국이 예전부터 1위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망이 약간은 이제는 노후화되면서 허술한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량을 이게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죠. 이 배가 잠깐 정전이 나서 위치를 잘 못 잡고 교량을 박았다고 합니다. 교량을 박으니까 교량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볼티모어 이 항이라고 있잖아요. 항에 들어가는 와중에 프린시스 스콧 키 브리지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무너졌다고 하는데, 여기가 볼티모어 항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 볼티모어 항이 동부 쪽에, 미국의 이 메릴랜드 볼티모어 여기 동부 쪽에 여러 가지 물류를 책임지는 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5,200만 톤의 뭐 국제 화물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질을 빚을 것 같다. 이 사고 때문에 이런 뭐 물류에 조금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주식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요한 거는 볼티모어 브릿지 있잖아요. 여기 지금 1977년도에 완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교각 보호 구조물도 없었다. 교각을 보호하는 구조물도 없어서, 이게 원래는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이 교각을 보통 요즘 지어진 지금 다리들은 교각을 이렇게 보호하는 구조물들이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배가 지나가다가 잘못 운전하다 보면 여기 박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있는데, 볼티모어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배가 부딪히니까 이게 기둥이 무너지면서 다리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각을 보호해주는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왜냐? 워낙 오래돼서. 그래서 이런 오래된 이런 다리나 아니면 철도나 기관 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워낙 예전부터 선진국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게 많거든요. 근데 이에 반면에 중국은 지금 이제 계속 발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요즘 신식 이런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도로나 이런 게 더 새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렇게 발전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미국은 구도심이고 중국은 신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지금 미국의 조금 약간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제조업을 다 이제 아시아 쪽,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런 데, 대만 이런 데다 내주면서 결국은 자기들은 돈이 되는 산업들을 갖죠. 이 금융이나 아니면은 뭐 투자, 그 다음에 뭐 군수 산업 뭐 이런 거 돈이 많이 되는 이런 산업 쪽을 하니까 기초 제조업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보잉에서도 이 사고가 연발이 되는 게, 이 보잉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일부가 중국 부품들이 많다. 중국 부품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하자가 생기면은
바로바로 이걸 고칠 수가 없고, 만약에 부품의 이런 미중 관세 뭐 이런 것 때문에 부품의 차질이 빚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보잉 이 비행기를 생산을 못 한다. 그리고 뭐 예전 뭐 F-15나 아니면은 이런 뭐 항공기도 있잖아요. 그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도 이 중국 부품이 대거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은 제조업을 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다 내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의 기간 산업망이 없다. 이제는 미국은 초부가 가치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기초 산업이 점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선업을 갖고 왔는데요. 조선업 그래프만 봐도 미국이 차지하는 조선업 그래프는 없다. 거의 뭐 0%다. 그래서 지금 이거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미중이랑 비교해 보면은 미국이 배를 만들 수가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배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뭐 중국이 지금 이렇게 퍼센트로 보면은 거의 60%까지 올라왔죠. 중국이 60%까지 비중이 올라왔는데 한국은 내려오고 일본도 내려오고. 왜냐면 이 조선업이라는 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합산 노동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런 조선업을 다 따내고 있고 다른 조선 업체들 한국이나 뭐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은 완전 거의 조선업이 다 망했죠.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도 점점 쇠락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 지금 제대로 된 이 배를 건조할 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항모 있잖아요. 항모 전단도 만약에 이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계속 시시때때로 지금 대만 쪽에 이렇게 도발을 하잖아요. 만약에 중국이랑 대만이 붙었는데 미국의 항모가 왔다. 항모가 와서 물론 처음에 중국이랑 뭐 미국 항모랑 붙는다고 하면 미국 항모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미국 항모들도 중국 미사일 공격에 이렇게 맞아서 깨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지속력이 있는가? 이 조선업이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이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만약에 항공 정단이 붙어서 서로 이제 피해를 보고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 그 복구 상황에서 중국한테 크게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게 지금 미국의 약점이고, 제조업을 지금 다 내줬다는 게 진짜 미국의 크나큰 좀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칼럼을 또 읽어봤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 다시 제조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분이 쓰신 칼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조업을 내준 다음에 다시 그 제조업을 불러들여서 키우는 이런 나라는 많이 없었다.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인건비가 올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국가는 초부가가치 이런 부가가치만 올리는 산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간 산업들 다리 교량이나 철도를 놓고 이런 게 그렇게 돈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다른데 이런 건설 산업도 뭐 초부가가치 뭐 펜션을 짓거나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돈이 안 되고 힘이 많이 쓰이는 이런 교량이나 철도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 뭐 이런 기간 산업들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교량이나 다리나 아니면 철도도 다 중국 노동자를 불러서 중국의 차관을 받아서 1대1로 하면 안 되냐. 뭐 그게 더 튼튼하고 잘 짓지 않을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그런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게 참 인건비도 비싸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교각들도 보수를 잘 안 해서 점점 녹슬고 있다. 왜냐? 오래됐으니까. 오래전부터 발전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잘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이런 약점이 미국도 다 강력하진 않거든요. 이런 약점이 있다. 제조업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이런 조금 약점이 있고요. 미국 주식 지금 어제 보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올랐고 메타 뭐 이렇게 하락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오늘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국내 상장 ETF를 봤는데 근데 국내 상장 ETF들은 오히려 올랐어요. 떨어지지 않고 뭐 S&P 500이 0.57% 그다음에 나스닥 100 0.48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14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걸 왜 올랐냐? 그거는 환율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고 차이나 정기차 1.78% 마이너스 됐고요. TQQQ는 0.94 속슬은 1.87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 주씩 샀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될 때 한 주씩 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상장 미국 ETF가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미국은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상장된 미국 ETF들은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환율 때문이다. 지금 환율이 1350원 돌파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제가 봤을 때 1344원인가 45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원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원화 자산은 최소로 갖고 있고요. 달러나 금,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이런 걸로 갖고 계셔야 된다. 저는 한국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에 쓰는 정책들이 부동산 살리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동산을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 하면은 결국 정상화가 돼서 부동산이 하락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이 버블이 하락을 하고 다시 내려와야 정상화가 되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원화를 많이 풀겠죠. 대출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작용으로 지금 1월 출생아수 지금 통계청에서 이 인구 동향을 발표했거든요. 이거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그냥 해석해 드릴 텐데 결국은 인구 감소가 5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감소가 계속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인구 감소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가치도 결국은 떨어지고 경제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죠. 그럼 경제도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을 피는 사람, 저출산 이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 다 기득권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다 부동산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 그 사람들이 물갈이 돼야 이게 바뀔 텐데 절대 바뀔 일이 없다. 이 인구 감소는 계속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든 정상화시키고 폭락을 시켜서 하락을 시켜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가 중국은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그만큼 유지시켜 주려면 대출을 많이 늘려야겠죠. 뭐 50년 담보 대출, 뭐 신생아 대출, 뭐 이런 걸 계속 내놓으면서 계속 이걸 유지시켜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화 가격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원화 가치는. 그래서 환율이란 게 1,400원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1,500원, 1,600원이 뉴 노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꾸준히 달러 자산을 모았잖아요. 달러로 계속 미국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중국 주식 아니면 해외 금 자산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걸 꾸준히 모았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훨씬 많은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제가 왜 달러로 투자해야 되냐, 환 노출로 해야 되냐, 그거는 매번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워낙 독점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독점 기업들이 많을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얘네들이 지금 담합을 해서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이 필요한데 참 이 테무랑 알리 뭐 이런 데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쇼핑몰 이쪽으로는 물류 쇼핑몰 쪽으로는 경쟁이 시작됐다. 경쟁이 시작되니까 결국은 승자는 어디냐? 소비자들이에요. 소비자들 보세요. 쿠팡이 지금 3조 원을 투자하면서 녹회 배송을 전국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이런 이점을 주는 이런 서비스를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볼수록 결국은 경쟁을 해야 소비자들이 좋아진다. 만약에 알리랑 테무랑 이런 데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열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쿠팡이 만약에 이런 걸 했을까요?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쿠팡에서 쿠팡 이츠는 또 무료 배달 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만약에 경쟁을 안 한다고 하면 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뭐 트위치도 몰아냈잖아요. 트위치도 몰아내고 뭐 라이브 스트리밍 토종 플랫폼 전성시대 뭐 개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무 우리나라 내수를 기업들이 해외 경쟁력은 없고 내수로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뭐 기업들도 있잖아요. 내수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SNS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내수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 우리 통신 기업 있잖아요. 문자 쓰고 이런데 이런 톡 할 수 있는 기업 있잖아요. 내수만 빨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물적 분할하고 계속 종이 장사만 하면서 내수만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다. 해외에서는 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해외 경쟁력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참 문제다. 이게 이건 문제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도 저는 아마도 이제 갈라파고스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 어떻게든 빨아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해외 경쟁력이 늦춰지고 중국 전기차들에게 다 밀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 뉴스 좀 가져왔는데요. 뭐 여기에서는 외자 유치에 다급한 시진핑 미국 기업인 직접 만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니 외자 유치에 다급했으면 시진핑이 미국 가서 미국 기업인을 만날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열린 기업인 회담을 중국에서 열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팀쿡도 와서 지금 뭐 사랑한다, 중국을 사랑한다, 비굴한 뭐 구애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팀쿡도 중국에서 계속 왔고요. 아이폰 뭐 이런 게 지금 중국에서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상하이 매장도 들리고, 그다음에 팬들이랑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시진핑이 만약에 급했으면은 미국 와서 이런 기업 오너들을 만났을 텐데, 오히려 중국에서 여는데 미국 오너들이 와서 시진핑을 보러 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누가 더 급한 겁니까? 누가 더 아쉬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왔잖아요. 미국 기업 CEO들이 왔잖아요. 블랙스톤 창립자랑 뭐 보험사, 그다음에 뭐 퀄컴, 그다음에 AMD도 있었고, 뭐 이런 CEO들, 팀쿡, 애플 CEO도 오고,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놓치기 싫다 이거예요. 그만큼 중국 시장도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국 당국은 지금 자국 기업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미국 IRA 문제가 있다며 WTO에 제소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보조금 차별당했다. WTO에 제소한 중국. 그래서 WTO 피소 건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 158건, 유럽연합 94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한테 중국이 제소를 한 이유는, 뭐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감축, 환경 보호라는 미명 아래 IRA죠. IRA 보조금이 실제로는 미국에서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한다는 조건에 한해서만 지급된다며, 여러 국가 중에서도 중국산 제품은 제외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띈다고 주장했다. 또 IRA는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및 공급망을 심각하게 방해해 WTO 규칙에 위반한다고 했다.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미국 편에 서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중국만 죽이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금 그냥 제3자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공정한 경쟁, 그냥 중국도 들어오고 유럽도 들어오고 한국도 들어와서 경쟁을 해라.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 유럽 판매 전기차 4대 중에 한 대가, 그러니까 25% 정도가 중국산이 될 거라는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U 뭐 보복 관세로 중국 전기차 공세 막을까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 전기차가 계속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판매되는 중국 전기차의 4분의 1, 25%가 중국산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뭐 EU도 이거를 중국산 브랜드를 막기 위해서 미국처럼 높은 관세를 검토 중이지만, 중국에 공장을 둔 유럽 브랜드의 피해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운송 및 환경 보고서, 그러니까 T&E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23년 EU 전기차 판매 중 19.5%, 29만 대가 중국산이었고 24년에는 2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예상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3년 EU에서 중국산 EV 50% 이상이고, 미국 EU 브랜드이고 28%가 테슬라다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중에서 50% 이상이 미국 EU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28%가 테슬라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중국 내수 브랜드 점유율은 19년에 0.4%, 그 다음에 23년도엔 7.9%로 성장해 24년도에는 11%, 그 다음에 27년도에 20%에 이를 것으로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꾸준히 이렇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점점 중국산의 비중이 늘어간다. 테슬라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국산 비중이 계속 늘어가서 아마도 이제는 진짜 정말 무서워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산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T&E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서 팔린 전기차의 19.5%가 중국산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보면은 이 가운데서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는 8%였으며 나머지 뭐 미국 테슬라, 프랑스 르노, 독일 BMW 등 다른 브랜드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었다. 전체 중국산 비중 올해 25.3%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증가하는데 중국 브랜드 비중은 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많이 추정된다는 게 정말 무섭다. 27년에는 20%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관세는 기성 유럽 브랜드들을 오래 방어하지 못한다며 지금 유럽 브랜드들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공장을 지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중국 비아디는 헝가리에 지금 남부의 세게도 공장에서 첫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이탈리아랑도 또 공장을 짓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아예 유럽 내에 중국 전기차 공장들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관세를 굳이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중국 전기차가 이제는 유럽도 미국만 빼고 유럽까지도 아마도 장악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 장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비아디의 지금 23년 순이익은 80%가 늘었다고 합니다. 80%가 늘었다고 하고,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판매가 호조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매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는 23년 순이익이 지금 하나로 5조 5,643억 원.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올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을 했다. 순이익이 급증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매출액은 전년보다 42% 대폭 늘어난 한화로 11조 5,670억 원.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번다. 그 중에 80%를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관련 사업이 49%,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품과 조립 사업도 20% 증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판매 비율은 27%로 전년보다 5%포인트 높여졌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사업 수익률도 23%로 전년에 비해 3% 개선이 됐다. 그래서 비아디는 워낙 지금 뭐 규모의 우위성도 있고 아예 전체를 다 만들잖아요. 지금 채굴부터 배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부품들도 다 반도체나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완성차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전체 뭐 다 이제는 자기가 수직 계열을 해서 다 만들어 보니까 이 코스트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비용을 많이 줄이면서 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싼 가격대의 차량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차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23년도에는 301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해외에 24만 대를 팔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잘 팔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한번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분기에는 뭐 순이익이 감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사상 최고 매출 기록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결국은 이 가격 경쟁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내리니까 순이익은 지금 4분기에는 감소를 했다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계속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뭐 비아디에 대해서는 뭐 의심이 없습니다. 계속 잘 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왕찬푸 회장, 비아디의 왕찬푸 회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5월에 DM 5.0 기술을 공개할 거고, 연료 소비량이 최대 2,000km 범위에서 2.9리터에 100km로 낮출 것이다. 뭐 이렇게 연비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 뭐 지금 중국 시장에서 기존의 조인트 벤처 이 합작법인 지분을 40%에서 1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 브랜드의 그 30%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는 현재 시장 점유율 16%, 그 다음에 신에너지차 점유율을 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뭐 지난해 24만 대를 수출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50만 대 이상을 수출 계획이고, 25년도에는 100만 대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외 계획에서는 왕찬포 회장이 미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에 초점을 둘 예상이다. 언제 월 매출 40만 대를 달성할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비아디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전기차죠, 3258대를 실은 대형 화물선 탕홍눈호가 이게 지금 선전 특구, 그러니까 샤오모 국제 물류항을 출발해서 브라질의 빅토리아항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지금 이 3200대 가량을 실은 전기차를 실은 배가 브라질로 갔다. 그래서 브라질에도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런 전기차가 수출이 되는 게 무섭고요.
그다음 비아디는 더 무서운 게 돈을 많이 벌면서도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증거가 10년 넘게 정체된 직원 수가 2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아디가 이 10년 넘게 직원 수가 정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알파벳, 텐센트, 하웨이, 애플도 아니다. 지금 비아디가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미래를 위해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선전에서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비아디는. 그래서 그들은 급여가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런 급여를 늘려주고 최고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지금 보면서 쭉 보면 신규 채용자들은 공장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원래 지금 비아디는 공장 근로자는 많이 줄어들었다. 왜냐 자동화된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까? 이 비아디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공장이 뭐냐면 이 자동화된 이 로봇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로봇들이 다 돌아다니죠.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짐을 다 옮기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자율주행 셀프메이드 트랜스포트 로봇이라고 해서 이 자율주행 로봇들이 짐을 다 옮기는 거예요. 이 로봇들이 다니면서 바퀴로 이렇게 우리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처럼 얘네들이 다니면서 리프트를 해서 다 들고 다닙니다. 빨리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짐들을 이렇게 옮겨주고 짐들을 갖고 와서 이 컨베이어 벨트에 날라주고 이렇게 날라도 되고 그다음에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온 거를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기에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다른데 2번 다른 곳에다 또 넣어주고 이렇게 분리해서 다 이렇게 분류해주고요. 그다음에 집어서 이렇게 옮겨준다. 조인트 액세스 이렇게 해서 집기 로봇이 이렇게 집어주면서 이렇게 옮겨준다. 이런 기술로 다 비아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로봇도 이렇게 가서 들어 올려서 이 짐을 옮기는 겁니다. 짐을 옮겨서 이런 걸 또 갈 수 있고 이런 또 헤비 리프트 있잖아요. 헤비 리프트 로봇이 가서 이걸 지게차처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옮긴다. 이런 공정이 비아디에 다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 없고 오히려 이 R&D 자산을 이 엔지니어들 이 비아디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더 채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블레이드 배터리나 아니면 바퀴가 없어도 점프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2.5개의 새로운 브랜드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연구하는 팀은 22만 5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4배 가까이 많아졌다.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주주들은 장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비아디가 저도 비아디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100주 정도 샀는데 앞으로 이제 비아디의 이 성장세가 저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아디랑 테슬라 이 두 기업은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잘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매번 말씀드리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물론 잘 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비아디의 지금 R&D 비용은 395억 7천만 위안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19년에 R&D 비용의 4.7배가 늘어났고요. 테슬라의 111억 8천만 위안보다 많습니다. 거의 3배 이상 많죠. 테슬라보다 3배 이상 이런 R&D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R&D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개발이 빨라지겠죠. 테슬라보다 지금은 느리지만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비아디 23년에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8,600만 위안의 순이익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순이익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수출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해외 시장 판매 비중도 지금 보면은 19%까지 올라왔다. 진짜 대단하죠. 이 해외 시장 이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비아디가 무서워지고 있다. 해외로 더욱더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은 R&D 비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R&D 이쪽 연구원 수가 69,697명에서 102,844명으로 늘렸다. 연구원을. 그래서 박사수는 여기에 전년 대비 169%가 늘어났고요. 비아디에. 그다음에 석사수는 203%가 늘어났다. 그리고 학사수는 전년 대비 30%가 늘어났고 30세 미만 연구원 수가 64%가 증가했다. 그리고 R&D는 전년 대비 200억에서 400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당 최대 38만 8천 개의
R&D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단합니다. R&D 매출은 6.64%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지금 연구원이 아마 38만 8천 명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해석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요. 비아디는 특히 많은 젊은 박사, 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제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하는 인력들도 다 젊다. 그리고 일단 통합되면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비아디의 엄청난 성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단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테슬라보다 3배 이상 많이 하기 때문에 비아디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고 지금 자본들도 여기에 많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기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비아디에서 또 신형 전기차 SUV가 나왔는데 이 가격이 13,400달러 그러니까 한 1,800만 원대로 이 차량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대 401km 주행거리와 7.9초 만에 제로백이 된다. 이런 차량이 1,800만 원에 나온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위안업 그래서 이 가격이 1,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301km 가는 게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401km 그다음에 401km 초월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결국은 1,800만 원에 뭐 3D 카메라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소프트웨어 D-링크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디지털 키가 되고 그다음에 핸드폰 무선 충전 이거 뭐 현대에서도 못 하고 있죠. 국내 기업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 비아디에서는 이걸 하고 있다. 이 비아디에서 비스듬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발전소 이거 V2L 말하는 것 같아요. V2L도 되고 있고 3차원 파노라마 영상 시스템 이런 것도 되고 정밀 주차 레이더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건 뭐죠?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차선 변경도 되고 원격 조정 기능까지 된다. 그다음에 이 플랫폼 3.0 플랫폼을 쓰고 있고 이제는 4.0까지 더 이제 개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셀투 배터리 뭐 이런 기술 1차 기술도 나와 있고 히트 펌프도 들어가 있고 파워트레인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야, 대단합니다. 이런 기술이 나오는데 1,800만 원에 이 차량을 뽑아낸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다. 이 가격을 보면은 1,800만 원에 이 차량을 뽑아낸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을 봐도 이 인터페이스를 봐도 솔직히 깔 게 없잖아요. 어디 뭐 촌스럽거나 그런 게 없죠. 이제 뭐 중국스럽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인테리어나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디자인까지도 중국스러운 게 없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1,800만 원이에요. 가격을 보세요. 가격 1,800만 원에 나오면은 이걸 과연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있을까? 테슬라조차도 이것도 진짜 이 가격대로 못 내거든요. 여기 이 가격대에서는 진짜 무주공산이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아까 브라질로 지금 수출이 된다고 하잖아요. 비아디 차량들이. 그래서 탕 EV가 2024년형이 곧 출시 예정이다. 매번 뭐 신차가 나옵니다. 연구원이 뭐 10만 명이 넘으니까 매번 이 신차가 나오고 이 자동화된 공장에서 공장 근로자가 몇 명 없이도 계속 나온다. 신차가 나오고 지금 보면은 브라질에 도착해서 리차지 이벤트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탕 EV가 브라질에서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브라질의 공식 행사에 뭐 이렇게 참여를 했다. 대단합니다. 이 탕 EV도 이 안에 보세요. 안에 이 디자인이나 이런 거 봐도 비아디 써 있고 이런 거 봐도 어디 깔 게 없습니다. 가격도 진짜 뭐라고 해야죠? 좋게 나오고 싸게 나오고 제로백도 4.9초 만에 나온다고 하고 대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통풍 시트도 있고 이런 기술까지 다 갖췄다. 그래서 이런 기술까지 갖춘 이런 전기차들이 나온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런 가격 경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연기관도 위협 중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을 이겼습니다. 판매량 지금 보면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 판매량이 비아디가 또 1등입니다. 비아디가 폭스바겐을 누르고 1등이고요. 토요타가 3위, 혼다가 4위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들이죠. 지리 자동차가 5위고 테슬라가 7위에 있네요.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들을 누르고 비아디가 1등할 수 있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이 같은 가격에 이제 전기차를 고를 수 있는 선택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는데 뭐 좀비 공장이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일자리나 부가가치 제조 공급망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원유 및 전기차 부품 생산 수입이 감소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전역에서 배터리 그리고 정제 광물, 칩, 센서, 이 모터, 이 컨트롤러 이런 거가 생산이 증가가 되고 일부 도시는 조금 내려오겠지만 쇠락하겠지만 더 많은 도시가 뭐 선전이나 이런 도시겠죠. 선전이나 이런 도시는 더 많이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디트로이트의 이러한 전환을 생각하면 훨씬 더 슬프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전기차로 넘어가면 더 부가가치가 많이 되고 더 발전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하이 홀딩스 그룹이랑 핀드림스 지금 비아디의 자회사거든요. 배터리 자회사 여기랑 합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저속 3륜차나 아니면 초소형 차량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계획은 100억 위안이 투자를 하여서 연간 생산 능력 3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새로운 에너지 배터리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고 비아디는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이랑 협력을 해서 이 바이크 이제 이륜차들 있잖아요. 이륜차나 아니면 오토바이 이쪽에 이 배터리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가 올해 초 이륜차 시장을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동남아 쪽 태국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데가 지금 그 많이 타잖아요. 지금 오토바이를 많이 타잖아요. 그거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주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 이거 대단하면 이게 뭐 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클라이막스입니다. 포르쉐를 닮았는데 4천만 원 샤오미 전기차가 나온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만 1조 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오면 또 제가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28일 공식 출시를 앞서 중국 현지에서 실물이 공개가 됐다. 거의 뭐 포르쉐랑 비슷하게 생겼죠. 샤오미 전기차 SU7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3단계 구조로 나왔습니다. 근데 야 4천만 원대로 시작한다. 이게 대단합니다. 야 지금 보면은 제일 아래 단계 모델이 비아디의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제로백이 5.28초입니다. 최고 속도는 210km고 단일 모터고 모터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주행 거리는 668km입니다. 그런데 4천만 원에 나온다. 4천만 원대에 나온다. 그 다음에는 뭐 더 좋은 모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CATL 배터리가 들어가고 800km까지 주행거리가 갈 수 있고 이거는 뭐 6,700까지 6,000, 7,000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샤오미 있잖아요. 샤오미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샤오미가 앞으로도 더 개발을 많이 하겠다. 지금 스마트 드라이빙 이 자율주행 이쪽에서도 연말에 더 많이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연말까지 팀이 1,500개를 넘어설 것이다. CEO가 말했다고 합니다. 샤오미 CEO 레이진하고 있거든요. 레이진 CEO가 이제는 격전지가 스마트 운전,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 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R&D 팀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이미 1,000명이 넘었고 연말까지 1,500명이 넘을 것이다. R&D 지금 인력을 많이 투입을 시켜서 개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자율주행이 가장 중요하고 이 소프트웨어 스마트 드라이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이 샤오미 회장 레이진이거든요. 근데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뒤에 한번 배경 보세요. 지금 노동자들이 없죠. 근로자들이 없는데 다 로봇으로 조립이 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 보세요. 로봇으로 조립이 됩니다. 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그 옮기는 로봇들이 다니고 있죠?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율주행 그 로봇, 리프팅 로봇이 이렇게 다니고 있고 다 로봇들이 다 조립을 하는 게 보이시죠? 근로자들이 안 보이고 사람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여기 가네요. 여기 이렇게 옮겨주는 로봇들이 다니면서 자율주행으로 다 하고 있다. 자동으로 이렇게 조립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용접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대단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조립이 되는. 이러니까 지금 뭐 몇십만 대 만든다는 얘기가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드리고요.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영상 또 있거든요. 이 자동화된 로봇들.
자동화되면서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대규모로 축소될 것이다. 지금 보면은 일자리가 대규모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이 세 개의 공장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공장 지위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조업도 발달돼 있고 이런 자동화까지 이제 중국에서 추진을 하니까 이 기초 산업까지 기초 진짜 저 부가가치도 이렇게 자동화를 시켜서 사람 없이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를 이길 나라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알리랑 테무가 잘 나가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 코스트를 자동화로 또 줄여버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미국이 하웨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웨이에서도 이제는 EUV 장비 있잖아요. 이 노광 장비라고 하죠. 노광 장비 기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웨이가 경쟁자 에릭슨, 노키아, 애플, 삼성, 엔비디아, 테슬라 뿐만 아니라 ASML도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하웨이가 노광 장비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계속 미국이나 유럽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계속 중국 반도체를 죽이겠다 할수록 오히려 더 자립이 강해지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거는 전기차도 제가 계속 개발되면서 발전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드론까지도 이 중국 남부 도시에서 적어도 경제가 부흥되고 있다. 이 드론이 지상 1km 이내에서 무인 항공기를 포함하는 이 분야에서 계속 드론 배송이 계속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이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 아직도 발전을 못하고 시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하이 그 다음에 선전 이런 데 가보면 베이징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더 건물도 높고 발전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점점 무섭다. 중국이 계속 무서워진다. 이 자동화 기술도 우리를 거의 뛰어넘은 것 같아요. 이 자동화 기술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레이진 회장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자동화 로봇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거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다 자동화로 해버리니까 발전도 빠르고 생산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우리는 이런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로봇이나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기업에 투자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미국 지수 추종 S&P 500이나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 10 이런 데 투자를 하고 테슬라 아니면 비아디, 차이나 전기차 이런 ETF에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